예방의학을 평생 전공한 교수로서 특수한 환경 말고 도시 환경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나쁜 것 5개 정도. 5개 하면 난 노벨상 받아서 저기 미국에 순회 강연 다니고 있을 거야. 아, 그렇습니까?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 환경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 실내에서 생활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실내 생활하는데 실내에서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실내 환경 문제라고 하면 벽에 바르는 방염, 벽지, 그다음에 뭐 바닥재도 있고 책상이나 혹은 우리가 쓰는 가구에도 이제 다양한 환경 유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물질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활 중에서 생기는 환경 유해인자가 상당히 많죠. 집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거든. 우리가 흔히 이제 새집 증후군 이야기를 하잖아. 네. 새집 증후군은 알잖아. 맞죠. 새집에 들어가면 자극적인 호흡기나 코나 눈이 좀 따끔따끔하고 자극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다라고 하거든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볼러타일 오게닉 컴파운드 때문에 생기는데 그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 가구나 새로운 가구라든지 집을 새로 지으면 다양하게 쓰이는 그 화학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 날아가요. 네. 없어지잖아요. 네. 휘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면은 가급적이면은 보일러를 좀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환기를 잘 시키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는 거거든. 근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헌집 증후군도 있어. 그건 뭐예요? 헌집 증후군은 뭘 것 같아? 먼지? 떨어져 나오는 거? 먼지도 있을 수 있어. 중요한 건 헌집 증후군은 집이 오래되면 생기는 문제. 추운 거? 땡! 곰팡이 정답이에요. 오! 헌집 증후군의 핵심은 곰팡이예요, 곰팡이. 아, 그래요? 집안에 있는 미생물.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온돌이기 때문에 바닥은 따뜻하고 겨울에는 밖이 차가우니까 결로 현상이 집안에 생기거나 결로 현상이 생기면 벽지 뒤쪽으로 혹은 장롱이 있으면 그 뒤쪽으로 곰팡이가 생기거든. 이제 곰팡이가 헌집 증후군을 일컫는 말이에요. 곰팡이는 살아있어도 문제지만 죽어도 문제거든. 그 벽에 보면은 곰팡이가 죽어 있는 데는 약간 까무잡잡한 게 짙은 황색 비슷하게 나타나잖아. 곰팡이에 죽어 있는 것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크게 일으켜요. 네. 그걸 흡입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게 심해질 수 있거든. 그게 헌집 증후군이에요. 그런 곰팡이를 없애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럼 곰팡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팡이를 없애야지. 아, 특히 욕실 뭐 이런데, 욕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위에 천정 재료를 쓰거나 혹은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가 많거든. 네. 근데 방수 페인트나 플라스틱이나 똑같이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욕실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습기를 좀 제거를 해줘야 곰팡이가 잘 안 생기거든. 지금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짧아지면서 이제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 여름이 되고 이럴 때는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특히 네. 곰팡이는 흔히 본다 그래서 쉽게 넘길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 곰팡이도 정말 중요하다. 아, 특히 이제 첫 번째는 미세먼지 관련된 거. 주방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가스불을 켜고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가급적 주방에서 할 때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주방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마스크 쓰는 게 좋습니까? 에이, 집에서 뭐 마스크를 써. 환기를 잘 시키면 되지. 생선 구울 때, 그거 뭐 고기 구울 때라든지 고등어 사건. 고등어 미세먼지의 그 맞습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에 지금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고등어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맞는 이야기인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네네. 예, 고등어를 굽게 되면 기름이 많잖아. 그걸 또 기름에다가 굽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휘발이 되고 또 튀기면서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네. 국소적으로 아주 증가하는 거죠. 또 환풍기를 잘 틀고 환기를 잘 시키고 이제 요리를 하는 게 정답이죠. 거기다 가스가 또 불안전 요소가 되면 또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나오는 미세먼지는 기름까지 묻어 있으니까 더 안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NO2,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 지금 우리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주방에 있는 미세먼지나 생물학적인 오염원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오 에어로졸이 거실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좋지만은 실내 공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안 좋아. 아, 주방이 좀 분리돼 있는 게 더 네. 좋겠네요. 또 하나는 휴지통. 이동훈 선생님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 몇 개 돼? 뚜껑 없는 거? 다 뚜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얘 훌륭하네. 뚜껑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공기 중에 이제 흐름이 있는데 미생물 곰팡이 같은 포자가 터지면서 그게 날려요 이렇게. 포자를 흡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게 중요하고 작은 쓰레기통을 두고 수시로 치우는 게 중요하고 뚜껑이 없고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고 적어도 2, 3일이 있으면서 부패가 되면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공기 감염이 된다는 증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바이오 에어로졸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네. 예전에 2001년에 연구를 했던 건 뭐냐면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내과에 오는 환자들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집을 찾아가 가지고 실내 오염원이 뭐가 있는지 집에 있는 침대에 있는 먼지도 다 면적을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그 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얼마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실내 공기 중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했던 게 실내 공기 중에 있는 바이오에어로졸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바로 집 마당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연구를 보면은 쓰레기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안 내에 이제 곰팡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 병원성이 있는 균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고 바이오 에어로졸의 원천을 좀 없애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금연. 에이, 그건 환경 아니라 그랬잖아. 아, 네. 그건 제일 중요해. 네. 제일 중요해. 집안에서 담배 피워서도 안 되고, 네. 집 밖에서도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네. 직장에서도 피워서는 안 돼. 네. 담배는. 네.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우고 나면 그 먼지라든 것들이 옷에 다 흡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흡착이 되어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충분히 이제 그걸 없애고 털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담배 연기가 항상 묻어서 들어오게 되거든. 또 우리 담배 냄새 난다 그러잖아. 그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는 아주 조심해야죠. 옷을 털고 충분히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게 제일 낫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실내에 다 들어오거든. 가정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흡연이고